소특문학 고전시가 8강에 나와 있는 작품 감민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1쪽부터 64쪽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수특 61쪽에 나와 있는 작품 감민가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민가라는 작품은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18세기 후반에 갑산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한 백성이 지은 작품이구나, 민중이 지은 작품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갑산이라는 지역이 나왔죠. 갑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지도가 있죠. 자, 갑산이라는 곳을 혹시 이름 들어봤나요? 예, 삼수갑산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지금은 북한에 있는 땅이죠. 북한 지역이 있고요. 갑산이라는 지역은 함경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산이라는 지역에 선생님이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삼수라는 곳은 이보다 좀 위쪽에 요쯤에 아마 있습니다. 삼수와 갑산은 굉장히 옛날부터 변방,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외부와 교통이 워낙 편하게 연결되지 않고 또 기온이 다른 곳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좀 고지대가 있고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잘 가기도 어렵고 또 쉽게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지형이 이제 험준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자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많이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냈냐 하면 죄 지은 사람을 귀양 보낼 때, 유배 보낼 때, 우리 만원사에서 유배가 나왔었죠. 그때는 저 남쪽 추자도로 유배를 보냈는데 이 삼수와 갑산 이 지역으로 유배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요 갑산이 이제 중심 배경이 되는데요. 공간적 배경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살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족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그 사람이 안 냈는데 그 친척이 대신 짊어지고 내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족징, 또 관리들의 학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백성들의 삶과 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작품 속에서 삼수갑산이 사용이 됩니다. 갑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청이라는 곳도 등장하거든요. 북청은 이쪽에 있어요. 이만큼 북청, 선생님이 지도에서 북청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갑산에서 북청까지는 대략 30시간, 걸어서 30시간,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산과 북청, 이 두 지역이 작품에 나오게 되니까 이 두 지역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작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큰 화면으로 와서요. 자, 갈래는 가사 작품이고요. 예, 그다음에 서민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지었다. 서민 가사가 되겠고요. 또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에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서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가혹한 정치 때문에 양반들의 횡포 이런 거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또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감민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감민가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 보면 이 감민가는 일단 서사, 본사, 결사 이 3단 구성 가지고 있고요. 서사에서는 감민을 본 생원의 말. 이 작품의 특징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대화 형식,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지금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감민이 등장하고 생원이 등장을 해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생원, 첫 번째 화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감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중심 화자는 이제 감민이 되겠습니다. 중심 화자가 되는 사람은 감민이고요. 어쨌든 생원이 감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서사의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는 생원의 말에 대한 감민의 대답.
간민의 대답이 나오고요. 네, 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간민의 소원과 인사 이렇게. 그래서 간민, 예, 간민의 말이 좀 더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원의 역할은 간민에게 말을 걸고 간민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간민의 말을 끌어내주는 역할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생원은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했던 송민곡 있죠, 가사. 거기도 보면 감녀와 을녀의 대화가 나오죠. 그와 유사하게 이 작품도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심적인 특징이니까 이 점 잘 기억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간민의 특징을 조금 더 볼게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간민과 생원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 대화 형식 되어 있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때 선생님이 여기다 명시적 청자라고 적어놨습니다. 간민과 생원의 대화인데 생원을 명시적 청자. 그러니까 간민이 하는 이야기를 생원이 듣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생원이 듣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시적 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축적 청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이따가 뒤에서 우리 문제를 살펴볼 때 보겠는데요. 이 함축적 청자 예를 들면은 뭐 임금이라든지 혹은 당시에 뭐 민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갑산이나 또는 아까 나왔던 북청의 원님, 자, 수령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함축적 청자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생원, 간민과 생원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는 자,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예요? 예, 갑산이랬죠. 갑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뭐 산도 나오고 고개도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 작품에 좀 더 사실성을 높여주게 되죠.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갑산 원님과 여기 나오죠. 갑산 원님과 북청 부사의 행위를 대조하여, 대조가 뭡니까? 예, 서로 차이가 나는 것, 서로 다른 점을 견주는 거죠. 갑산 원님과 북청 부사의 행위를 대조해요. 두 사람이 모두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 관리인데 두 사람의 행위가 같지 않다, 다르다,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갑산 원님의 학정을 비판한다. 학정이라는 건 뭔가요? 백성들을 선정을 베풀어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탐관오리로서 그죠?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횡포를 부리는 것, 못된 정치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갑산 원님은 학정을 비판한다. 그렇다면은 북청부사는 그 대조가 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정치를 잘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목민관으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 자, 북청부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는 굉장히 갑산 원님의 학정을 비판하고 있고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북청부사의 어떤 선정을 또 찬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군역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 아까 현실 비판적이다 주제 얘기할 때 이야기했는데 뭐가 어떤 점에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느냐? 자, 조선 후기에 군사로 나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습니다. 우리 이제 군사로 나갈래? 너 군인 할래? 아니면 나가기 싫으면 세금 내라. 그래서 남자 뭐 한 명당 얼마씩인데 뭐 여기 글 속에 보면은 돈도 내야 되고 또 군포라 그래서 가죽도 내야 돼요. 자, 군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로 인한 폐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사회 현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혼자만의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 현실이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상으로는 자, 대구적 표현, 대구법 비슷한 어구
문장 구조를 짝을 지어서 운율도 형성하고 내용도 강조하는 거죠. 이런 대구적 표현으로 구체적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또 고전 문학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서리적 표현, 뭐뭐 하랴, 뭐뭐 하겠는가, 이런 표현, 의문법을 사용하는 거죠. 의문형 문장으로 서리적 표현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간민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어디에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 잘 찾으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조금 아까 갑산과 북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자, 두 공간이 나옵니다. 갑산이라는 고을이 나오고 북청이라는 고을이 나오는데, 자, 이 두 공간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아까 갑산 원님하고 북청 부사하고 서로 대조가 된다 그랬죠.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기 공간 역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대립은 간민이 자신의 고향인 갑산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간민이 뭐예요? 간민이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갑산에 사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민이 갑산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정당화되고 있다. 공간의 대립 대조를 통해서. 자, 갑산은 어떤 곳이다? 아주 못된 수령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무엇이 존재한다? 군역의 폐해가 있다. 반대로 북청은 어진 수령, 선정을 베푸는 수령이 있는 곳이고 이상적인 곳이고 군역의 폐해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 공간적 배경의 어떤 대립 구조를 통해서 갑산 백성, 간민이 왜 떠나게 되었는가, 자기 고을 다 떠나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수능 특강에 이제 세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잠깐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기역과 니은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글을 읽다 보면 기역이 먼저 나오겠죠? 기역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또 니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나왔을 때 여기다 쪼개서 선지를 쪼개서 해결한다 그랬는데 기역에 대한 설명이 1, 2, 3, 4, 5의 앞부분에 먼저 나와요. 기역이. 그러면은 다 읽은 다음에 기역, 니은을 잘 이해하고 한 번에 쫙 풀면 좋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읽어보지 못한 작품이거나 또 긴 내용의 작품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 한 번 읽고 다시 기억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기억이 나온 부분을 이해하세요. 먼저 읽어요. 이해한 다음에 문제 선지에 1, 2, 3, 4, 5가 있죠. 1, 2, 3, 4, 5의 앞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뭐 기억은 하고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니은은 뭐라고 나오죠. 이게 1번부터 쭉쭉쭉 2번, 3번, 5번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은 한 거 이만큼. 자, 기억에 대해서 먼저 읽고, 자, 요걸 먼저 풉니다. 기억에 대해서 해결을 해요. 맞다, 틀리다. 그리고 니은을 읽은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요.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운 좋으면 니은 읽지 않고 기억에서 어느 정도 선지를 추려서 정답의 어떤 범위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2번을 보시면 어느 학생의 수행평가지이다. A부터 E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문제를 먼저 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수행평가지가 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읽고 본문 읽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기가 나오고 있죠. 역시 보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보기 먼저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읽고 그 다음에 본문 읽고 해결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먼저 봅시다. 자, 다음은 윗글에 대한 어느 학생의 수행평가지이다. A부터 E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수행평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잘 보니까 그냥 보기입니다. 보기. 여러분들이 보기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간민가는 갑산에 살았던 민중의 노래다. 자, 간민가가 어떤 노래냐? 민중의 노래구나, 백성 서민의 노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갑산 지역에 살았던 민중의 노래다. 그래서 이
작가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수행평가하는 사람이야. 작가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에서 대화 형식을 중심으로 자 뭔가 사회 비판,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한다 그랬는데 그런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대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했대요. 그래서 생원과 간민의 대화 속에 자, 대화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온다. 첫 번째 사람은 생원, 두 번째는 간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각각의 입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그럼 이 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간민가의 내용이 되겠죠. 그 생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민은 갑산에 머물러야 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럼 간민은 나는 갑산을 떠나야 한다. 두 사람이 서로 지금 의견이 대립 충돌하고 있죠. 자, 생원이 이렇게 갑산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A, B. 그 다음에 간민이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C, D, 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는 앞부분에 먼저 아까 구성을 보니까 서사에 생원의 말이 나오고 본사 결사가 간민의 말이었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보면 A와 B 부분 앞부분에는 생원의 말이 나오니까 A와 B 요 생원의 말을 읽은 다음에 A와 B를 해결하세요. 먼저 요게 첫 번째 1단계. 그 다음에 C, D, E를 읽고 나머지 내용을 읽고 간민에 대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1번 A, B 2번 문제는 A와 B 먼저 앞부분을 읽고 생원의 말을 읽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C, D, E는 그 다음에 읽고 해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까 나왔던 잠깐 했던 얘기인데요. 이 작품의 소통 구조를 도식화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표 보면 복잡하잖아요. 표 보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합시다. 자, 이 작품에서 먼저 화자가 있어요. 화자. 아까 화자가 두 사람이 있었죠. 화자가 두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중심적인 화자는 간민이라고 했어요. 간민.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간민입니다. 그 다음에 청자가 있었어요. 청자는 누구예요? 예, 생원입니다. 이제 생원을 근데 무슨 청자라 그랬냐면 명시적인 청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화자가 요 명시적 청자인 생원, 간민이 생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화자는 곧 또 누구다? 작가라고 볼 수 있다. 간민. 작가가 갑산의 어떤 민중인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작품의 화자와 작가는 같은 사람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이 간민이 생원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청자, 여기서 함축적 청자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 나라님, 임금, 갑산원님, 갑산 지역의 고을수령, 또 북청부사, 선정을 베풀었던 북청부사, 또 당시 사람들, 당시 살아갔던 다른 백성 민중들 이런 사람들에게 요 간민과 생원의 대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외적 소통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가 이제 읽은 다음에 각각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는 거니까 요거는 요 표를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글을 읽고 나서 해결하면 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민가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내 행색 보아하니 군사도망 내로구나. 자,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 어저어저 뭐 감탄사 정도 되겠죠? 어이 뭐 거기 뭐 이런 말쯤 될 것 같아요.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누군가를 좀 부르고 있습니다. 말을 걸듯이 부르고 있죠. 이 작품이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부분은 생원의 말입니다. 생원인지 아닌지는 뒤에 간민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생원이 간민, 저 사람은 지금 간민을 말합니다. 간민을 부르고 있어요. 너의 행색이라는 거는 모습이죠. 모습. 그러니까 간민의 모습을 보니 군사 도망 내로구나. 너 지금 군사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다 지기 어려워서 도망가는구나. 이 정도 의미 되겠죠? 군사 도망, 군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로구나. 바로 너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생원이 도망가는 간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행색을 보고. 그럼 행색이 어떻길래 그런가?
허리 위로 볼짝 쉬면, 자,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윗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 위로 볼짝 쉬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자, 배적삼 윗도리죠. 호적골인데 옷깃 우리 목에 있는 부분을 깃이라고 하죠. 깃만 남아 있어요. 그 옷이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 낡은 옷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허리 아래를 굽어보면 바지 하체를 보니까 헌 잠방이, 자, 바지가 지금 헐어 있어요. 헌 잠방이가 노닥노닥이라는 표현은 있잖아요. 이렇게 낡고 해진 그런 옷을 바느질하는 거, 기워 입는 것을 말해요. 우리 그런 낡은 옷을 부르는 말이 뭐가 있나요? 누더기죠, 누더기. 누더기란 말 잘 알고 있죠? 예, 누더기. 누덕누덕하다. 그 누더기라는 말, 노닥노닥 비슷하죠? 이게 노닥노닥보다 누덕누덕이 좀 더 큰 말입니다. 의미가, 그 느낌이. 자, 그래서 너 지금 위를 보니까 위에 옷도 깃만 남아 있으니까 낡았어요. 아래 옷도 지금 막 기워 입었어. 꼬매 입고 막 덧붙여 입고 낡은 옷을 입었다는 거지. 이걸 보고 아, 너의 그 모습, 그죠? 이 너의 행색 이런 모습 보니까 너 도망가는 사람이구나. 군역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보고 알아맞힌 거지. 한눈에 보고 알아맞힌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치? 그냥 가난하니까 낡은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자, 뭐 뒤에 보면 조금 더 나오지만 이 행색을 보니까 금방 군사 도망하는 걸 알겠다라는 것을 보면 아, 당시에 이렇게 길을 떠나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군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았겠구나. 삶이 힘들어서 고달파서 도망가는 백성들이 많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사회상도 이 장면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허리 위로 볼짝 쉬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노닥노닥. 어때요? 예, 문장 구성이, 문장 구조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대꾸법이 나옵니다. 대꾸법. 그래서 간민의 겉모습을 묘사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를 잘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노닥노닥 같은 경우는 음성상징어, 그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옷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요. 곱장알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곱장알미는 자, 곱장알미는 이게 등이 굽어서 이렇게 탁 허리 구부러지고 등이 툭 튀어나온, 우리 곱사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허리가 굽고 등 튀어나온 할머니가 앞에 가고 도망가는 우리 간민의 가족들이 있는데 앞에는 할머니가 가는데 곱사등이에요. 전태발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뒤에 간다. 자식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다리를 설고 있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대꾸법이고요. 십리길을 하루 가니 면리 가서 엎쳐지리. 십리라는 거 대략 3.92km. 여러분들 뭐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대략 4km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성인 남자가 4km 1시간 정도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하루 동안에 십리를 간다는 거야. 그럼 하루 동안에 멀리 가지 못한다. 왜?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잘 빨리 못 걷고, 그죠? 또 뒤에 다리를 저는 자식도 있고 하니까 멀리 못 가서 엎쳐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원이 보기에는 너 그렇게 도망가 봐야 멀리 못 간다. 너네 가족들 행색을 보아하니 너 지금 도망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타가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예사거든. 생원의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을, 내가 사는 고을의 양반도 타도 타관,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면, 사는 곳을 옮기면 천이 되기 예사거든. 천하게 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야. 천하게 된다. 그래서 본토 군정 싫다하고, 자, 자기 고향, 본토라는 거는 이제 고향 땅, 타도타근과는 반대가 되는 말이겠죠. 고향의 군정, 군사로서의 짊어져야 될 그런 군역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싫어서 자네 또한 도망가면, 너 지금 군역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가는 거지. 그렇게 너도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우리나라가 다 한 나라고 같은 인심, 사람 마음이 비슷한데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가서 면할 쏜가. 네가 아무리 딴 동네 가서 근본을 숨기고 살아가려고 한들 네가 그것을 면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거 앞에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양반도
다른 지역 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실패하고 천하게 되기 십상인데 야, 네가 지금 도망가 산다고 잘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면할송가 서리법인데 뭐라고 해요?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면하지 못한다. 천한신세. 너 같은 일반 백성의 양반도 어려운데 너가 잘 되겠어? 너도 어려워 라고. 너도 면할 수 없어. 천하게 되는 거 분명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내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봐라. 내 살던 곳 어디겠어요? 예, 갑산, 본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렇게 뿌리봐가 7, 8월에 삼을 캐고 9, 10월에 돈피 잡아. 삼은 이제 인삼 뭐 이런 거. 돈피는 담비 가죽이래. 가죽. 군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중에 이렇게 가죽을 내기도 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세금 내고 또 군역과 부역 다 갚은 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아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장사가 돌아들어 몰래 팔 때 남겨두었던 것을 후환갑 받고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원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해결책인가요? 너 도망가는 거는 실패한다. 너 어려워. 그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고향 땅 본토 이 갑산 지역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벌이가 잘 되는 인삼도 산에 가서 캐오고 또 담비 사냥 가가지고 그 돈피 가죽도 마련해서 그 남은 걸 잘 모아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잘 모아서 그것으로 돈을 마련해서 집도 사고 논밭도 사고 살림도구도 장만해라. 그래서 부모 처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보렴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원은 지금 도망쳐도 별 수 없으니까 고향 땅에서 살 길을 찾아라, 모색해라 라고 간민에게 생원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의 내용이에요. 서사의 내용 어렵지 않죠? 간민을 본 생원의 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너 고향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지금 생원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본사. 이제 생원의 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간민의 말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볼게요. 어와 생원인지 초간인지. 자, 어와 아까 어저 그랬는데 여기는 또 어와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생원인지 초간인지 지금 앞에서 나한테 말한 사람 너가 생원인지 초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말 그만하고 내 말을 들어보아라. 그대는 누구예요? 생원이고 나는 누구예요? 간민이죠. 뭐라고 했어 생원이? 야, 도망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옷도 사고 살림살이 마련해서 부모님 모시고 처자식 데리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런 말씀 그만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간민이 생원에게 말을 합니다. 자, 간민이 생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르소냐. 나도 간민이야. 나도 갑산에 살고 있는 백성이야. 내가 이 갑산, 이 땅 갑산을 말하는 거죠. 갑산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생장 나고 자랐다 이런 말이죠. 이때 일을 모르소냐. 내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내가 잘 모르겠는가. 뭐예요? 서리법이죠. 그 의미는 뭐야? 잘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 생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신 얘기 잘 들었는데 내가 더 잘 알아. 당신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뭐 잘 알고 있어 이런 말이지. 우리 조상 남중 양반 진사급제 계속하여. 야, 우리 조상을 살펴보면 있잖아. 남중 양반이야. 남도의 양반이야. 남중 양반은 남도니까 저 경기도 이남 지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쪽 지역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남인, 북인, 남인 할 때 그 남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반 집안이에요. 진사급제를 계속했어. 조상님들이
벼슬을 많이 했어요. 과거 시험 봐서 급제를 계속 이어서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집안 어떤 집안이야? 예, 금수저 집안이에요. 금수저. 금장, 옥패, 핏기차고. 자, 금으로 만든 장식품, 옥으로 만든 어떤 폐물 이런 것들을 비스듬히 비껴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 모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꽤 높은 벼슬도 했다. 벼슬살이 하는 그런 잘 나가는 양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그런데 남의 시기 참소로 입어 전가사변한 후에 시기 참소 다른 사람의 시기를 입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온 집안이 사변 변방으로 이주했다는 거야. 그 변방이 어디예요? 이 사변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어디죠? 갑산. 이 갑산 지역으로 내가 이주했다. 원래 살던 곳은 여기가 아닌데 우리 조상님이 잘 나가던 양반 집안인데 우리가 시기와 참소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다. 이곳으로 몰려나게 됐다는 거지. 극변방인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이곳은 어떤 곳이냐? 변방은 변방인데 극변방이야. 선생님 어릴 때 변방의 북소리라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변방 국경지대죠. 아주 근데 거기 그 중에서도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극변방. 아주 그냥 최고의 나라의 끝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내가 7, 8대 꽤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우리 집안이. 그래도 조상 덕에 그죠? 잘 나가던 양반 집안이기 때문에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그래도 좀 그 고을에서 양반 행세를 했다. 양반으로서 인정을 받고 살았다.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 내가 그래서 좌수별감도 했고 풍원감간도 했어. 그래도 꽤 괜찮은 벼슬자리를 지냈어. 여기도 대꾸법. 들어가면 나가서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잘 나가던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벼슬을 했는데 그런 괜찮은 벼슬도 했고 또 유사장의 체진하면 체면보아 사양토니 때로는 내가 있잖아 좀 유사장이나 체지 이런 것들 뭐 좀 하찮은 벼슬 또 관리들에게 주는 땅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체면 차리느라고 양반 체면에 또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또 사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애슬프다. 아주 슬프다는 얘기지. 감정을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원수가 아까 조상들도 모함을 받아서 참소를 당해서 이곳으로 쫓겨왔는데 모해를 또 받았네. 여기서 군사 강정 대담 말가.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떤 시제가 되었냐면은 군사 군역을 지는 신세로 전락했다.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한 몸이 헐어나니 내 이제 몸이 허물어졌어. 내 신분 내가 지금 원수의 모함을 받아서 모해를 받아서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어요. 좌우 전우 많은 가족 차차 충군 대고고야. 내가 이렇게 몰락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내 좌우 전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차츰차츰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충군 군사로 충원되는 군역의 어떤 짐을 지게 되었어요. 누대봉사 이내 몸은 할일 없이 매어 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누대봉사가 뭐냐 하면 여러 대 동안 쌓아져 내려온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 자,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어. 나는 근데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반이란 얘기죠. 양반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도 못 가고 오랫동안 제사 모시느라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매여 있는데 그런 걱정이 없는 다른 친족들은 다 흔적도 없이 도망가 버렸다. 어때? 지금 친족들과 나의 처지가 좀 상반되죠. 친족들은 군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는데 나는 조상 제사 받드느라 도망가지도 못했다. 그 바람에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도망간 친척들의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신역을 내가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족징. 조선시대에 친척이 내지 않는 그 세금을 다른 친척이 짊어지는 거야. 다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의 몫을 내가 다 짊어지게 되었다. 끔찍하네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합니다. 한몸 신역 삼냥오전. 한 사람당 삼냥오전에 돈피 2장이야. 이게 법이에요. 정해진 법이에요.
근데 도망간 사람이 12사람이에요. 12사람 없는 곳을 합쳐보면 46냥. 12사람에다가 본인 거 포함해야겠지? 포함하면 아마 45.5가 나올 거야. 그래서 반올림해서 46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13명의 분역을 내가 혼자서 담당해야 되는 거야. 해마다 맞춰보니 1년마다 매년 이렇게 내야 돼요. 석승인들 당할 수 있는, 석승은 중국의 부자를 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당할 수 오냐?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뜻은 뭐예요? 이게 당해낼 수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 서리법. 자, 그래서 족징의 폐해를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막 수탈해가는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가렴주구라고 하죠. 한자 성어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본사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온 첫 번째 부분인데요. 내용은 간민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망했냐? 내가 이렇게 왜 도망가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친족들의 신역을 다 짊어지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나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간민의 사연이었고요.